자, 74회 3-2 그 다음에 80회 3-2 그 다음에 86회 1-2 그 다음에 88회 3-2 그 다음에 100회 3-3 그 다음에 101회 1-1 그 다음에 103회 1-3 그 다음에 104회 3-4 그 다음에 105회 4 그 다음에 108회 3-4 많죠? 좀 다시 한번 74회 3-2 80회 3-2 86회 1-2 88회 3-2 100회 3-3 101회 1-1 103회 1-3 104회 3-4 105회 4 108회 3-4 적고 안심하시면 안 돼요. 꼭 푸셔야 돼요. 적고 다 했다. 그러면 다 했다고 하면 안 돼요. 자, 일단 정보보조금인데요. 일단 정보보조금은 무조건 실기는 어디를 내냐면 실기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실기는 여기. 자산 취득 관련 우리 시험에는 주로 국고보조금이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정보보조금이나 국고보조금 같은 말이에요. 자산. 자, 이거는 제가 재무상태표부터 보여드리고 어떤 회사의 재무상태표거든요. 보시면 음, 음. 아이고. 자,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표현해요. 정보보조금 또는 국고보조금 같은 말이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뭐냐면 이거를 굳이 해석하면 우리 회사가 기계장치를 지금 이렇게 해주세요. 그냥 우리 회사가 정부가 보조를 너무 적게 아니에요. 원래 아니다. 자, 우리 회사가 기계장치를 95억 주고 샀습니다. 전체요. 자, 그런데 감가상각으로 인해 가지고 80억이 까졌어요. 이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정부로부터 26만 원은 보조, 이제 20만 원 준 거 아니야. 26만 원은요, 보조받았어요. 감가상각 누계액을 보지 마세요. 그럼 이거죠. 기계장치를요, 우리 회사가 95억 주고 샀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건 뺀 나머지가 순수한 내 돈 가지고 취득한 기계장치의 취득원가입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것만큼은 내 돈 주고 취득한 거 아니다라고 알려준다라고 이 정도로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있죠, 여러분들. 여기 뭐 그러니까 이 회사가 뭐 공구와 기구 있죠? 뭐 공구와 기구도 정부한테 보조받은 게 좀 있네요. 그럼 이거는 내 돈 나간 거 아니잖아요. 맞죠? 이렇게.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치 감가상각 누계과 같이 해당 우리가 유형자산에서 깝니다. 해당 자산에서 까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 중에서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걸 뺀 나머지가 내 돈 주고 산 취득원가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일단 여기 자,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일단 얘를 하기 전에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관련 자산의 차감 계정이에요. 여러분 아셨죠? 자, 근데 나머지는 이론으로 출제 몇 번 한 적이 있어가지고 설명 좀 해볼게요. 뭐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색깔 말고요. 자, 정부가 보조를 해주는데 상환 의무가 있대요. 정부가 보조를 해주는데 상환 의무가 있다라고 해보면 그럼 정부가 여러분들 상환하라라는 건 뭐냐면 갚으란 얘기죠. 그럼 이건 당연히 부채야 부채. 부채인데 일반적으로 정부가 갚으라고 하면은 이자율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알죠? 그러니까 좀 어려우니까 갚아. 이자는 뭐 저리 아니면 없음 이렇게 이 정도로 생각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타인데요. 뭐냐면, 요런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그 바이오 회사나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반도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여러분들 특히 뭐 전기차나 이제 미래에 되게 유망한 사업들은 연구개발비 지출이 진짜 많단 말이에요. 특히 중소기업은 연구개발비 지출하는데 되게 돈이 삼성전자만큼 많지 않으니까 연구 개발을 하려면 우리가 연구비나 개발비 지출이 필수. 여기서 개발비는 우리가 알고 무형자산의 개발비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연구하고 개발비 지출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자율주행 우리 회사가 뭐 자율주행을 좀 위주로 한다라고 하면 나라에서 과제를 줘요. 과제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율주행을 뭐 위한 뭐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 회사가 지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좀 물가 입장에서는 그러면 지네들이 하라고 해놓고 야 니네들 돈 가지고 해봐. 중소기업은 저희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연구비나 개발비를 우리가 지원해 줄 목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맞죠? 그게 뭐냐면 여기에요. 특정 비용, 지금 연구비하고 개발비죠, 여러분들? 얘를 보전할 목적으로 받으면 이때는 그냥 연구비나 개발비에서 까버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발비 계정 과목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구비하고 개발비에서 까요. 실제로 정부한테 보조받으면. 아셨죠? 이게 제가 검색을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왜냐면 시험에 이게 실기 때 나오면 제가 하겠는데, 그렇죠? 어떤 느낌이 되셨죠? 자, 근데 대응되는 비용이 없대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네가 지출하는 비용 중 일부를 보전해 주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약간 표현이 좀 그렇지만 코로나로 따지면 우리 입장인 거죠. 그죠? 여러분들 코로나 지원금 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 국가가 나 불쌍하다고 주는 거구나. 아니, 개꿀! 둘 중에 뭐예요? 나 불쌍하다고 주는 거구나. 개꿀! 너무 그건가? 너무 없어 보여요? 뭐였어요? 그죠? 개꿀 아니야? 그러니까 비용이 없다면, 그러니까 뭐, 그 소상공인분, 자영업자분들 개꿀이 아니지, 이건. 맞죠? 그분들은 이제 임차료나 이런 거 보전하라고 쓴 거니까 이분들은 그, 예를 들면 임차료나 급여하고 상계하라는 얘기고. 맞죠? 우리와 같이 그냥 받기만 했잖아요, 여러분들. 받기만 했으면, 네. 방금 너무 경박했나?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그럼 수익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얘는 나눠서 수익일까요? 한 방에 수익일까요? 그러니까 대응되는 비용 없으면. 한 방에 수익. 맞죠? 나누어서 막 수익 잡아요? 아, 자. 국고보조금. 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국고보조금은 내가 코로나를 위해서 받았으니까 코로나의 기간이 3년이라고 하죠. 3년 동안 수익 나눠서 잡아야지. 이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산 취득과 관련된 걸 그따구로 한다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상환 의무가 없어요. 상환 의무가 없으니까 그냥 수익 잡으면 돼요. 맞죠? 근데 잘 들어보셔야 될 게 우리가 여러분들 회계에서 내용 연수가 뭐라고 배우셨어요? 회계 1급 때부터 내용 연수의 의미가 물리적 가치가 감소하는 기간, 경제적 내용 연수 물어본 건데 여쭤본 건데 경제적 내용 연수라고 배우잖아요. 기계장치 내용 연수가 5년이다라는 건 5년 동안 기계장치가 5년 써지면 얘가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맞죠? 5년 동안 우리 회사에 수익을 안겨줄 것 같다라고 추정하는 거잖아요. 들리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내가 자산을 취득하는데 나라에서 정부 보조금 줬죠. 그러면 이것도 상환 의무가 없으니까 수익을 잡는 건 맞는데 내가 기계 장치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보조금 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회계 입장에서는 야, 수익을 나누어서 잡아야지. 왜냐면 기계 장치를 취득하면 기계 장치를 사용하는 동안 수익이 창출될 거 아니냐. 그러면 당연히 그 내용 연수 자체가 수익을 네가 인식하는 기간이니까 국고보조금도 내용 연수에 걸쳐서 수익을 나누어서 인식해야 된다라는 정말 우리 입장에서 그지 같은 논리예요. 그렇죠.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 기계 장치를 사용함에 따라서 우리가 기계 장치 취득하느라고 준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바로 수익 잡지 말고 기계 장치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기간 동안 정부 보조금도 나누어서 수익 잡는 얘기예요. 항상 여기 할 때 표정 안 좋아. 왜 그렇게 제발 우리 회계인으로 살자 여러분 제발.
일상생활 생각하지 말고. 맞죠? 회계인으로 살아야지. 회계하실 때만큼은 일상생활 제발 좀 잊어줘요. 알죠? 이해되시겠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그래서 내용 연수에 걸쳐서 수익을 인식하게 돼서, 즉 기계를 사용하는 기간에 걸쳐서 우리가 나누어서 수익을 잡으라라는 거예요. 정부가 그냥 보조금 준 게 아니니까. 그렇죠? 기계 장치를 취득하느라고 준 거기 때문에 기계 장치를 사용함에 따라서 수익을 얻는 기간만큼 나누어서 수익 잡으라라는 거예요. 아셨죠? 빨리 받아들여줘요, 여러분들. 안 받아들이면 여러분만 피곤하죠? 저, 뭐야? 음, 음. 자, 이거는 곧 볼게요. 일단 지금은 무시해요. 이거 지금 서로 같이 보는 순간 지금부터 마음이 아파요. 보지 말아요. 좀 예제 가지고 설명할 거니까. 자, 여기 보시죠. 예제는 제가 여기다가 넣어놨어요. 여러분, 얘는 워낙 출제를 많이 하니까 아예 예제 자체 여기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재 보실 필요 없고 여기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자, 다 잘 보셔야 다 잘 나와요. 시험에. 네, 지금 사례가 1, 2, 3, 4번이거든요. 일단 네, 정부가 보조금을 할 때, 정부가 와서 막 기계장치 살 때, 예를 들어 아까 기계장치 살 때 여러분들 정부 보조금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할까요? 내가 이제 기계장치를 취득하러 갔어. 근데 정부 관계자 와가지고 같이 따라와. 따라와가지고 내가 기계장치 1억 주고 살 때 정부가 저기 2천만 여기 이렇게 재미없어? 어떻게 해요? 2천만 원 그냥 쏘겠지 계좌로. 맞죠? 그래서 실제로 기계장치를 취득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첫 번째가 정부 보조금부터 내가 보통예금이나 이런 데로 받게 돼 있어요. 아시죠? 그게 1번. 그리고 이제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게 2번. 그 다음에 3번이 결산. 그 다음에 4번이 이제 해당 자산을 팔아요. 실제 현실에서는 국고보조금을 자산 취득하라고 줬는데 만약에 도중에 팔아버리면 회수해버려요. 맞죠? 하지만 우리 시험은 그런 거 안 나와. 그래서 일단 네 단계로 나뉘어요. 첫 번째 국고보조금 수령, 그 다음에 해당 유형자산 취득, 그 다음에 감가상각 결산, 그 다음 네 번째 처분 이렇게 다 잘 나와요 시험이 다. 알죠? 특히 결산을 잘 보셔야 돼요. 결산을 자, 보세요. 여기 자 보니까 자 X 1년 7월 1일 날 정부로부터 정보보조금. 우리 시험은 국고보조금으로 많이 주는 편이에요, 실제로. 자, 국고보조금. 자, 상환 의무가 없고, 추후 기계장치 취득에 사용될 예정이래요. 10,000원을 보통예금으로 수령했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부로부터 정보보조금을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아직 기계장치 취득에 사용하진 않았죠? 맞죠? 그래서 요 정보보조금은 아직 자산 취득에 사용되지 않은 보조금이에요. 이게 중요할걸요? 자산 취득에 미사용한 보조금이죠, 아직. 음, 국고보조금이라 할게요. 실제 시험에서 국고보조금으로 많이 출제했으니까. 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분계를 끊어볼게요, 분계를. 자, 분계를 끊어보면, 분계도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음. 자, 분계를 끊어보면, 차변에 보통예금 통장 늘겠죠? 10,000원. 그리고 빵꾸 나는 곳에 국고보조금을 적어요. 빵꾸가 좀 어려워요? 빵꾸 구멍. 표준 말로는 구멍이 나는 곳에 적어요. 아시잖아요. 대변 빵꾸 나는 거. 그죠? 그래서 대변에 국고보조금 이렇게 적거든요. 예. 어깨, 뭐 춤추고 싶어요? 저 지금 어깨 들썩여. 자, 국고보조금. 자, 근데 얘는 지금, 부조금? 이거 아직도 안 고쳤네? 잠깐만, 고쳐야 돼. 부조금 아니에요. 나 자꾸 고친다고 하니까, 고쳐야 된다. 고쳐야 된다. 고쳐야 돼. 고쳐야 되겠다. 정부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표시해요. 재무상태표에 일단 보통예금 통장에 이것만 딸랑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보통예금 통장에 10,000원이 있죠. 근데 이 10,000원은 전부 다 누구한테 보조받은 거예요? 정부한테. 그래서 여기 정보보조금 10,000원. 이렇게 재무상태표 표시가 돼요. 처음에 받았을 때는 뭐냐면 이 통장 안에 있는 돈 중에서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가 보통예금 통장에 있는 내 돈이다라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보통예금에서 빼는 정부 보조금은 아직 자산 취득에 사용하지 않은 보조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얘는 까면 될까요? 그것도 자산 취득에 사용하면 미사용이 아니니까 까는 거예요. 그 생각하셔야 돼, 반드시. 아셨죠? 그거 중요하다. 이거 처음에 최근에 내고 있어, 갑자기. 이거 일본 잘 안 됐거든, 원래. 됐죠, 여러분들? 그래서 정확하게는 정부 보조금은 그냥 자산 취득가,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한다게 돼 있어요. 자산 금액에서. 이것도 출제하더라고, 갑자기 뜬금없이. 자, 2번 보세요. 자, 이제 2번. 자, X1년 7월 3일에 자, X1년 7월 3일에 7월 3일에 이제 샀어요. 이제 자산 취득에 사용한 거예요. 보통예금, 정부보조금. 취득하고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대요. 굳이 표현하자면 이 10만 원은 9만 원의 내 돈과 나머지 만 원의 정부보조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여러분들? 그죠? 자, 뭐 어떻게 하냐?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보통예금에서 10만 원 나가요. 여기까지는 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요 보통예금을 차감하는 정부보조금 있죠. 얘는 아직 자산 취득에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자산 취득에 사용하면 얘를 까는 거예요, 당연히. 맞죠? 그래서 대변에 있는 보통예금을 차감하는 정부보조금을 차변으로 까는 거예요. 사용한 거니까 자산 취득에. 아, 여기? 당연한 거 있어. 제가 여기다 미사용이라고 적어놨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해서. 왜냐면 이분계를 어려워하시거든. 왜 까? 그렇죠? 미사용했다가 자산 취득에 사용했으면 이제 미사용된 정부보조금이 아니니까 까는 거예요. 보통예금에 들어가 있는 건 자산 취득에 사용 안 해보잖아요, 일단. 맞죠? 그리고 이제 자산 취득에 썼죠? 썼기 때문에 이제 이 정부보조금은 기계장치 총 10만 원 주고 샀는데요. 정부한테 보조받은 만 원은 있어서요. 9만 원이 제 돈 주고 취득한 기계장치예요. 이렇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하냐면 대변에 이제 기계장치를 까는 정부보조금으로 갈아 끼워요. 그럼 재무상태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셨어요? 이렇게 이거 생각 미사용 사용해서 깐다. 그리고 이제 기계장치는 10만 원 주고 샀지만 이 중에서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만 원은 뺀 나머지 9만 원이 내 돈 주고 산 기계장치의 금액입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정부보조금이 이 기계장치 차감 계정으로 바뀌어야지. 맞죠? 이렇게. 되셨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시험에는 무조건 단기중 취득, 단기중 취득. 7월 3일 날 취득했잖아요. 그럼 뭐, 어떤 삼각해야 돼요? 월할 삼각하죠, 월할 삼각. 항상 단기중 취득해, 무조건. 왜냐면 복잡하니까. 복잡하게 내려면 월할 삼각이 제일 좋거든요. 알죠? 그래서 이해되시겠어요, 요거? 그래서 꼭 우리 꼭기요, 요거. 했죠, 여러분들? 예.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결산 나와요, 결산. 그럼 여러분들 이건 배우셨죠? 우리 그 감가상각 할 때 그 기간, 사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본다라는 거 배우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쵸? 그럼 얘는 12월 30일 입장에서 한 5개월 며칠 썼을 거예요, 5개월 며칠. 그쵸? 그럼 6개월 감가상각 하시면 돼요. 아시죠, 여러분들? 이런 문제도 출제 많이 합니다. 세무 1급은 10월 4일 날 사고 그래요, 난리 나요, 막. 그래서, 그러면 이제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자, 넘길게요. 자, 이제 삼각입니다. 자, 볼게요. 자, X1년. 그리고 우리 시험은 원래 이게 되게 감가상각이 복잡하거든요. 근데 정액법이면 좀 간단해요. 우리 세무1급은 우리가 아직 국고보조금 뭐라고 해야지? 그 국고보조금 처음 배우니까 정액법만 냅니다. 정액법 쉽거든. 자, 보세요. 자, X1년 12월 30일 됐고요. 이제 감가상각 해야죠, 여러분들. 12월 31일에 내용 연수는 5년이고요. 그리고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을 또 안 헷갈리게 잔존가치 무조건 0으로 줘요. 잔존가치는 0,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했대요. 자, 그럼 해볼게요. 일단 정식으로 FM대를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감가상각비 어떻게 구하냐? 일단 취득원가는 10만 원이죠, 여러분들? 10만 원. 그리고 잔존가치는 0, 빼기 0. 그 다음에 내용연수로 나누죠. 맞죠? 그리고 항상 월할상각 단기중 취득이면 그죠? 요렇게 해서 감가상각비가 10,000원이 나왔다라는 뜻입니다요. 되셨죠, 여러분들? 어려우시면 안 돼. 자, 그리고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 여러분들 실기하실 때 걸어주셔야 되는 거고.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6개월을 사용했잖아요. 그럼 기계장치를 6개월 사용해서 수익을 안겨줬죠. 그럼 국고보조금도 이제 6개월치의 수익을 인식해야 되는 거 나누어서. 아, 요런 논리요. 기계장치를 지금 사용 6개월 동안 사용했잖아요. 10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내용연수 6개월 지났잖아요. 6개월 지났으니까 너 기계장치를 통해서 6개월 동안 수익을 봤을 거 아니냐. 맞죠? 그러면 관련 국고보조금도 이제 6개월치 수익을 인식해라. 응? 되세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수익을 인식하냐면 이 국고보조금은 수익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비용을 까면서 수익을 인식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국고보조금은요. 수익을 잡는 형식이 아니라 비용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수익을 인식하게 돼 있어요. 자, 무슨 말인지는 분개로 설명해 볼게요. 자, 보시죠. 자, 그럼 일단 아까 우리 정보보조금이 대변에 10,000원 있었잖아요. 그럼 얘는 내용연수 5년이 지나면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보보조금은. 왜냐면 5년이 다 지나면 얘는 10,000원의 수익을 다 인식해야 되거든. 맞죠? 그럼 일단 정보보조금 6개월치 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변에 정보보조금이 있으니까 차변으로 까면 되겠죠? 그죠? 그 깔끔액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음. 그리고 요렇게 자, 일단 띄우고 할게. 뭐냐면 자 보세요. 뭐냐면 이게 좀 헷갈릴 건데 요 10,000원이 뭐냐면 감가상각비예요. 얘입니다. 얘 감가상각비 10,000원입니다. 그리고 요 10만 원이 뭐냐면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거. 우리 취득원가가 10만 원이잖아요. 근데 잔존가치가 0이었죠. 그럼 여러분들이 아마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걸 뭐라고 배우셨을 거냐면 감가상각 대상금액이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맞죠? 감가상각할 대상이 되는 금액. 그죠? 잔존가치 남겨놔야 되는데 0이니까 지금. 그리고 위에 있는 애가 정보보조금이에요. 아까 정보보조금 10,000원 있었죠? 이렇게 나오거든요. 해석하면 이 뜻입니다. 해석하면 뭐냐면 너희가 감가상각을 10,000원 했다. 감가상각 B잖아요. B. B는 쓴 거죠. 쓴 거. 쓴 거. 그러면 우리가 총 내용연수 5년 동안 감가상각할 총 금액은 10만 원이다. 근데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금액 있잖니? 그거는 네 돈 주고 산 게 아니다. 네 돈 주고 산 게 아니니까 요것만큼은 네 돈 주고 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돈 쓴 거 아니잖아. 네 돈 쓴 거 아니니까 네 돈 쓴 거 아닌 것만큼은 쓴 거에서 차감해라 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요 총 감가상각할 대상 금액 중에서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금액만큼은 이 돈 주고 쓴 거 아니기 때문에 요 쓴 거에서 깔아라는 거예요. 감가상각비에서. 어떤 논리지 되세요? 요거.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까요. 이 총 10,000원의 감가상각비 중에서 우리가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10% 있잖아요. 요 10%만큼은 네 돈 쓴 거 아니니까 쓴 거에서 까. 이렇게. 예.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결론적으로 9,000원이에요. 9,000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겁니다. 감가상각비의 본질은 네 돈 주고 산 거 있잖아요. 네 돈 주고 산 것만 네 돈 쓴 거니까 쓴 것만 네 돈 주고 쓴 것만
네 돈 주고 쓴 것만 하라라는 거예요. 맞죠? 그럼 보세요. 결론은. 그러면 아까 우리가 총 취득 원가가 10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정부한테 보조받은 게 10,000원이었죠. 그러면 내 돈 주고 여러분 취득한 거 9만 원이잖아요. 맞죠? 9만 원. 그럼 내 돈 주고 감가상각을 했더라면 9만 원에서 0을 뺐겠죠. 그죠? 여기에다가 내용연수 5년 곱하기 12분의 6. 이렇게 하면 9,000원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돈을 주고 취득한 게 내 돈 쓴 거죠. 내 돈 쓴 것 가지고만 감가상각을 했더라면 그게 쓴 거잖니. 이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내 돈 주고 산 것은 지금 9,000원만, 9만 원만 내 돈이 나갔으니까 그럼 네 돈 쓴 거는 순수하게 10만 원이 아니라 9만 원이거든? 그럼 네 돈 쓴 것만 감가상각해라 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죠? 그래서 요게 계산하시면 퉁쳐버려요. 퉁치면 9,000원입니다. 결론적으로. 아셨죠? 근데 여러분들 감가상각 누계액은 10,000원으로 적혀져 있잖아요. 얘 때문에 그래. 화면 보시면. 그래서 아까 제가 재무상태표를 보여드린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기계장치에 정보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정보보조금 아래서 까고 있잖아요. 그 위에 있는 건 정보보조금까지 포함된 취득원가예요. 그러니까 총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비의 누적액만큼은 빼는 형식으로 표시를 하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감가상각 누계액은 전체 취득원가인 10만 원에서 아까로 10만 원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10,000원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맞죠? 대신에 국고보조금은 이제 얼마가 돼요? 국고보조금은 아까 얼마 있었어요? 국고보조금 얼마였어요? 아까 10,000원 있었잖아요. 10,000원 있었다가 방금 얼마를 깠냐면 1,000원을 깠단 말이에요. 뭐 9,000원 남아있겠죠. 그럼 보세요. 그러면 X 1년, 요게 그 말이에요. 자, X 1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기계장치는 총 10만 원 주고 샀죠. 근데 이제 재무상태표와 감가상각비는 여러분 손익계산서입니다요. 자, 기계장치 10만 원. 여기에다가 감가상각 누계액 10,000원. 그렇죠? 그리고 정보보조금은 빼기 10,000원에서 지금 1,000원 까였으니까 빼기 9,000원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럼 얘 금액이 얼마냐? 81,000원이거든요. 잘 보세요. 그럼 만약에 요때 X 1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에 이게 내 돈 주고 그냥 여러분 국가한테 보조금 안 받았대요. 국가한테 보조금을 안 받았을 경우에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됐죠? 그럼 내가 정부한테 보조금을 안 받았으면 기계장치는 취득원가 9만 원이겠지 뭐. 맞죠, 여러분들? 정부한테 보조금 안 받았으면 10,000원이 보조금 없다면. 그죠? 가당 누계액은 9,000원이겠죠. 9,000원 내 돈이 9만 원이니까 9만 원 가지고 감가상각 했더라면 9,000원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그럼 감가상각 누계액은 9,000원이겠죠. 그리고 이제 정부보조금이 없어도 되잖아요. 지금 정부보조금이 없었을 경우에 장부금액 보자고 했으니까 그럼 정부보조금은 없어요, 지금. 굳이 표현한 빼기 0이라고 할게요. 네. 그럼 이거 같잖아요, 여러분들. 어차피 정부로부터 보조받아서 재무상태표를 표시하나, 그 다음에 정부 보조금이 없어서 그걸 재무상태표 표시하나 81,000원의 차이는 없어요. 그죠? 결론은 같다라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결론은 같은데 그놈의 유용한 정보 때문에 전체 취득원가 표시하고 이 전체 취득원가 중에서 우리가 총 감가상각이 얼마가 됐고 정보보조금 남아있는 게 얼마고 이런 것들을 표시해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비용이라는 건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부한테 보조받은 건 내 돈 쓴 거 아니죠? 그럼 내 돈 쓴
9만 원만 가지고 감가상각을 하라라는 거예요. 비용 계산할 때. 그 논리에 그 논리. 근데 이게 좀 처음에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 알죠? 처음 보시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냥 여러분들이 아까 문제 많이 적어드렸잖아요. 그럼 열심히 푸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익숙해져요. 머리가 알아서 하게 돼 있어요. 알죠? 근데 간편하게 하는 거 설명, 간편법도 있어요. 자, 보세요. 간편법. 뭐냐면, 그리고 요거 가끔씩 질문하시더라고. 어떤 질문 하시냐면, 음, 여기에다가, 선생님, 여기에다가 다시 월할삼각 12분의 6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면 안 돼요. 왜? 이 만 원의 감가상각비 자체가 이미 월할상각을 고려한 숫자예요. 그렇죠? 월할상각을 고려 또 12분의 6 하면 월할상각 두 번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월할상각 하면 안 돼, 여기다가. 자, 이제 간편법이 있어. 뭐냐면, 보세요. 이 만 원이 감가상각비였죠. 요 만 원이 감가상각비였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 감가상각비 곱하기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좀 이거 닫고, 요거 좀 닫을게요. 여기 취득 원가 빼기 잔존가치 분의 여기가 정보보조금이었잖아요, 여러분들. 응? 음. 요 공식이에요, 요 공식. 지금 요 공식을 그대로 쓴 거예요, 지금. 하셨죠? 근데 간편하게 하면 우리가 요 감가상각비가 주석 1번이라 볼게요. 주석 감가상각비 정액법은 이렇게 구하죠. 어떻게 구하고요? 단점 가치를 빼고 여기에다가 내용연수로 나누잖아요. 감가상각비. 맞죠? 곱하기 취득 원가 빼기 단종가치 분의 정부보조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공식으로 따지면. 맞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거 아시죠? 산수로 하면 어떻게 뭐는 삭제가 돼요? 같은 요거는 삭제가 되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정부보조금을 내용연수로 나누면 돼요. 정액법 간편하게 하면 돼요. 그렇죠? 정부보조금을 내용연수로 나누면 됩니다. 간편하게 하면 정부 보조금 나누기 내용연수. 우리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거 1분의 내용연수죠. 엄밀히 얘기하면. 그렇죠? 그럼 정보보조금 나누기 내용연수 하면 되는 거지. 여기? 음, 그럼 정보보조금 나누기 내용연수 하면 정보보조금 얼마였어요? 10,000원이었죠. 10,000원? 근데 내용연수가 5년이었잖아요. 5년. 지금 우리 정보보조금 깔끔액 1,000원 구하는 게 제일 힘들거든. 물론 이렇게 구하면 되지만. 알죠? 저 힘드시다면 간편법으로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0,000원 나누기 5년.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뭐냐면 정보보조금 1년치 깔 거거든, 1년치. 우리가 지금은 6개월만 사용해서 6개월만 삼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12분의 6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게 간편법.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시험은 무조건 정액법으로 출제하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정보보조금을 내용연수로 나눈 게 정보보조금 깔끔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월할 상각이니까 항상 여기까지만 하면 1년치 정보보조금 깔 거기 때문에 항상 내용연수 고려하시고 월할 상각은 그렇죠? 자, 이렇게 자, 좀만 더 요거 하고 여러분 바로 실기 들어갈게요. 좀 쉬었다가 자 이제 여기 자 이제 기계는 탑니다. 자, 하면 자 X 2년 3월 31일 날 기계장치를 11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현금 처분했대요. 그럼 다시 이제 여기는 뭘 출제하냐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출제합니다. 기계장치 처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정보보조금이 있을 때 해당 감가상각자산 처분하는 걸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게 출제하면 좀 어렵거든요. 알죠? 그럼 보세요. 자, 화면 보시면 우리가 지금 재무상태표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기계를 팔아버린 거예요. 그럼 팔면 우리가 여태까지는 정보보조금이 없었을 때 우리가 세무 이급까지는 여기 세무 이급까지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애를 판 거잖아요. 세무 이급까지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세무 이급까지는 요런 기계장치를 팔았다라고 하면 기계장치 10만 원 날리고 감가상각 누계 만 원 날리고 이 짓이란다. 요것만 했죠. 근데 이제 정보보조금도 이제 해당 자산에서 빼잖아요. 그럼 이제 팔았으니까 해당 자산을 빼는 정보보조금도 이제 날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정보보조금 있는 감가상각 자산을 처분하면 짧게 정보보조금 하나만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이렇게. 자,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도 이거 마찬가지. 그럼 정보보조금이 없다면 장부금액 얼마짜리예요? 정보보조금이 없다면 없다면 지금 9만 원으로 표시되는 거잖아. 9만 원 표시. 제가 이 말을 왜 하냐 듣고 버리셔도 돼요. 이 말을 왜 하냐면 정보보조금은 아까 기계장치를 사용하는 기간에 걸쳐서 나누어서 물론 비용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수익을 잡긴 하지만 우리가 내용연수에 걸쳐서 수익 잡으라면서요. 근데 이제 기계장치 팔아버렸잖아요. 팔면 그냥 남아있는 정보보조금 지금 9,000원 있죠. 남아있는 정보보조금 9,000원을 그냥 한 방에 수익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나눠서 잡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팔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할게요. 그냥 할게. 예. 그냥 할게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자, 그럼 이제 X2년 3월 31일 기계장치를 11만 원 부가가치세 별대 판 거예요. 팔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계장치 날리고 감루 날리고 정보보조 날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래서 대변에 기계장치 10만 원 날려요. 되셨죠? 그리고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만 원 날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정보보조금 9,000원 날려요. 이렇게 해요. 되셔요? 이렇게 날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부터 뜨냐?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 쪽은 받아야 될 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받아야 되잖아요. 맞죠? 그럼 받아야 될 금액은 네, 11만 원에다가 11,000원까지 더한 거. 그 계산하시면 12만 1,000원 나올 거예요. 12만 1,000원. 되셨죠?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부가세 예수금은 11,000원 나와야 되잖아. 이거 컴퓨터 알아서 해주겠죠? 11,000원. 그죠? 그럼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요 기계장치 같은 경우에는 얼마짜리냐면 여기 이 기계장치는 이거잖아요. 10만 원 빼기 만 원 빼기 9,000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이 기계는 아까 8만 1,000원짜리 기계였죠. 포함해야 될 건 부가가치세까지 포함된 금액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처분 이익하고 손실을 구할 때는 나라에 낼 세금도 같이 포함해서 구해요? 아니죠. 나라에 낼 세금은 내가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분 손익에서는 제외시켜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나는 처분 손익 계산할 때만큼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11만 원과 장부금액하고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 아까 장부금액이 8만 1,000원이었잖아요. 장부금액이 8만 1,000원이었으니까 내가 부가가치세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 11만 원하고 비교하면 처분 이익이 2만 9,000원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요거를 이제 시험에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출제를 할 거예요. 네. 자, 그럼 우리 좀 쉬었다가요. 5시 20분에 이제 실기 쭉 갈게요, 여러분들.